안녕하세요. 책 읽는 상담사 유주입니다. 오늘은 카시오페아 출판사에서 발간된 저자 김종원 작가님의 66일 자존감 대화법이란 책을 읽어보려 합니다. 김종원 작가님은 자녀교육, 자기계발,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유튜브나 인스타도 활발히 하며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은 66일이라는 시간이 좋은 습관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적절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며 66일 인문학 대화법이라는 책 등 다양한 66일 시리즈를 저작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단단한 나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존감 높이는 대화법을 알아보러 11월의 책 읽는 상담사 지금 함께 읽어볼까요? 아이의 평생 자존감을 결정하는 부모의 9가지 말. 부모의 말은 아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의 자존감은 가장 쉽고 빠르게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마음속에 뿌리내린 아이의 자존감은 인생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관계, 공부, 인성, 태도, 사회성 등 삶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십니다. 사는 내내 단단한 자존감으로 자신의 빛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 나를 지키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더욱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뭐 하나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네. 늘 친구들에게 끌려다니고 걱정이야. 아이의 평생 자존감을 결정하는 부모의 9가지 말을 소개합니다. 낭독과 필사로 혹은 아이가 자주 다니는 곳에 붙여놓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매일 들려주는 부모의 말이 아이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도 필요해. 하지만 스스로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단다. 언제나 실천이 기적이자 최고의 마법이지. 화가 나면 마음껏 울고 행복하면 활짝 웃는 거야.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되자. 너는 뭐든 할 수 있는 아이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남들에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자신을 대접하는 방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마음을 다해 대할 수 있어. 차분하게 생각하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단다. 좋은 결과가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좋은 과정이 행복의 열쇠란다. 내가 좋았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결과야. 너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 세상에는 죽이나 빵처럼 쉽게 넘길 수 있는 음식도 있지만 고기나 오징어처럼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도 있어.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지. 타인의 불행 위에 쌓은 행복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그들이 이룬 성과를 비난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자존감은 나를 지키는 힘에서 출발합니다. 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넌 지금 실패했어. 앞으로도 최악일 것이야. 라고 말해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어제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아주 좋아. 잘 되고 있어. 괜찮아. 나는 내가 노력한 시간을 믿어.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누가 강제로 훔칠 수도 없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사랑하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지켜주지요. 지금 여러분이 말할 수 있고 아이가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도 근사한 유산을 많이 나누는 기적처럼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투른 배려는 아이의 자존감을 망칩니다. 사람들이 많은 놀이터에서 아이가 유독 한 놀이기구만 집중적으로 타면 부모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주로 그네가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등장하지요.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구 특성상 한 번에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네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부모의 마음은 급해지면서 결국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네는 충분히 탔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하자. 배려하는 멋진 아이가 되어야지. 하지만 부모가 던진 이 세 줄의 말은 전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언뜻 보기에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이 세 줄은 시작부터 잘못된 표현입니다. 먼저 그네는 충분히 탔으니까 라는 말은 부모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저에게 충분하다고 강요하나요? 충분하다 라는 말은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아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이 곤란하니 내가 충분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명령이나 애원으로 들립니다. 친구를 배려하는 좋은 아이 라는 틀에 가두어 양보를 제한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억울한 일입니다.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빠르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령과 강요가 아닌 생각을 자극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 3단계 대화법을 통해 표현을 조금만 바꿔도 아이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1. 아이의 생각을 묻기. 어때? 이제 그네 충분히 탄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야 화내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아이가 네, 이제 충분해요. 그네는 그만 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하지 않고 아직 멀었는데 더 타고 싶어요. 라고 투정을 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포기할 신호가 아니라 2단계로 넘어가야 할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2. 아이 스스로 방법을 찾기. 아이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무작정 뒤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도 배려해야지 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더구나 현재 아이의 약한 자존감은 이런 강압적인 표현이 모여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더 타면 될까? 3. 스스로 만족해서 떠나기. 아이가 5분 정도 더 타겠다고 제안을 하면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의 기준을 아이가 스스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기르고 자존감을 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분 후에 아이 입에서 스스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서 멋지게 이동하는 거죠. 이제 그네는 그만 타고 뒤 친구들에게 양보해야지. 상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수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시네. 우리 아이는 30분 넘게 타면서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 이런 현실에 놓인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와 반복해서 오랫동안 억압과 강요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고집을 부리듯 양보하지 않는 태도가 만들어진 거죠. 부모의 말은 아이가 살아갈 길과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삶의 이정표와도 같은 존재죠. 일상생활에서 늘 이런 3가지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는 아이가 유별나게 억지를 부리거나 주장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때? 이제 그네 충분히 탄 것 같아? 그럼 얼마나 더 타면 될까? 이제 그네는 그만 타고 뒤 친구들한테 양보해야지. 이 3단계 대화 과정을 잘 활용해 주세요. 서툰 배려는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감을 망치고 고집만 세우는 말 안 듣는 아이로 만듭니다.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양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근사한 아이의 모습, 당신의 말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격이 작은 아이에게 들려주면 자신감이 쑥쑥 올라가는 말들. 유독 키가 작고 몸집까지 왜소한 아이가 있죠. 식욕을 자극하는데 좋다는 온갖 음식과 영양제도 먹이고 운동에 각종 치료까지 받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아서 걱정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걱정으로 연결됩니다. 또래보다 작고 왜소하니 혹시 놀림을 받으며 지내는 건 아닐까? 몸에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은 작은 상처만 보여도 온갖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조심스럽게 아이를 추궁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문제 없지? 혹시 너 귀찮게 하는 친구들 없지? 무슨 일 생기면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한테 꼭 알려주고. 물론 이런 모든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정작 아무런 일도 겪지 않았는데 자꾸 걱정하듯 말하면 오히려 이런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님은 왜 자꾸 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는다고 생각하시지?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한 게 놀림을 받을 이유가 되는 건가?
뭘 줘도 많이 먹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내가 어릴 땐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 귀한 한우를 줘도 안 먹는다니. 괜히 이런 하소연을 하며 아이에게 화를 내곤 합니다. 게다가 부모도 체격이 작다면 혹시 유전 때문에 아이가 크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자책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지요. 그 마음 알아요.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평균 키와 몸무게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제발 평균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목소리도 작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작고 왜소하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친구들이 아이들을 툭툭 치는 모습만 봐도 당장 달려가서 지금 무슨 짓이니? 라는 말부터 하죠.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오해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에게 짜증만,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는 일을 자꾸 걱정하며 아이의 마음을 불안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굳게 믿어주는 것이 아이의 자신감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다들 예쁜 디자인을 보며 아이 옷이나 가방을 고르는데 이 가방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 크지는 않는지 소매가 길진 않는지 생각하며 사이즈 위주로 물건을 사야 할 때, 그렇게 산 옷과 가방도 몸에 비해 크고 헐렁할 때 뒤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괜히 미안합니다. 모든 게 내 잘못만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외적인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크기입니다. 키도 크고 몸집도 좋지만 내면은 매우 나약한 아이가 있고 반대로 키가 좀 작고 왜소하지만 내면은 다른 아이들보다 크고 강한 아이가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의 키와 체격을 발달시키는 시도를 함과 동시에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외적인 부분은 시간이 흐르며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아이의 내면을 걱정하는 온갖 발달 상황은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는 부모가 준 믿음의 크기만큼 단단한 내면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는 약한 게 아니라 그저 몸이 작은 것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필요한 질문. 우리는 전통적으로 겸손을 매우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생각해 자신을 낮추며 사는 삶에 익숙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를 가진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자신의 모든 걸 자랑해도 평균 이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며 조금이나마 할 줄 아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모든 분야의 대가들은 자기 재능과 가치, 미래 계획을 정확히 표현하며 살았어요. 혹자들은 그들에게 겸손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했죠. 하지만 대가들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겸손할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겸손은 미덕이자 초심을 지키는 힘이지만 서툰 겸손은 자만이자 인생을 망치는 독입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자신을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만들게 생각하죠. 적절한 말을 통해 아이가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은 아이에게 자주 들려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너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생각만으로도 널 기쁘게 해주는 게 뭐야? 엄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무엇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 요즘 내가 아끼는 물건이 있잖아. 그 물건을 아끼는 이유가 뭐야?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 대해서 가장 아끼는 물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작은 것이라도 그것의 장점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겸손, 그 이후의 방향성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나는 어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한 질문을 아이가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종이 자르기를 잘해요. 장난감 없이 혼자서도 잘 놀아요. 신발 정리는 제가 최고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장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최악의 자만입니다. 함부로 겸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겸손은 나약한 자존감을 만들고 우리라는 틀에 갇혀서 영영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1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 일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총 6부까지의 내용은 자존감의 기본이 되는 대화부터 내면에 쌓은 힘을 바탕으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책의 내용에는 아이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모 또는 나 자신의 자존감이라고 해요. 나부터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연습을 지금부터 함께 해보아요.